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밝은놀이 모임의 이창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으로 나라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수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의 경제는 쇠락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현 정치권의 정치인들은 조만간 쓰나미처럼 다가올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경고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곧 닥쳐올 이 엄청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늘상 하던 정치적 수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제 탄핵이 인용된 만큼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극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의한 나라 소멸의 위기야 중국에 밀리면 겪게 될 경제 쇠락의 위기는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대처하더라도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저 이창영이 나섰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보고 그대로 있을 수만 없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고 6.25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부흥을 이뤄냈고 4.19 혁명, 5.18 운동, 60 항쟁을 거치며 우리가 피 흘리며 바라왔던 민주주의 제도도 정착시켰습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까지 이루며 정착되는 듯 했던 우리 민주주의는 그 뒤 선출된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잠시 위협에 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건해 지는 듯 했던 우리 민주주의가 최근에 또다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안 통과 그리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사태는 순리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러한 사태들이 예방주사가 되어 이제 대선에서 민주적인 지도자를 뽑으면 앞으로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그 문화가 전 세계인이 선망하는 바가 되었고 당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발전해온 우리의 앞날에 이제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 소멸과 경제 쇠락의 두 가지 큰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합계 출산율 0.7명대는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갈 때 그 숫자가 대략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출생아 숫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는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게 되고 경제는 일할 젊은이들이 부족하여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사랑하는 K문화도 발전시켜 나갈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독일의 한 과학 유튜브 채널은 한국은 끝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인구 소멸의 위기에 더해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제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품 수출의 거의 전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점차 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조선업 역시 중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전이나 휴대폰 역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직 그런대로 잘하고 있지만 미래의 대세가 될 전기차 분야는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로봇 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터리 분야도 중국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은 발군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은 이 두 분야를 기반으로 발전해 갈 텐데, 그들과 경쟁하는 우리의 설 자리가 과연 어디에 남아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신했던 반도체 메모리 분야마저도 이제 중국 업체가 저가 제품과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10% 정도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판매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차츰 그 시장을 점유해 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나라 소멸의 위기에 더해 설상가성으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대처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절반 이상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법은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를 찾아서 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보육 환경과 치열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와 대학 학비 부담, 그리고 결혼 후 주거 문제 등은 2세 출산을 망설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육에서의 어려움과 교육비 부담은 아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보육 체계를 강화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무상화로 대학 학비 부담을 줄여서 2세 출산을 망설이는 상당 부분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걱정 없이 2세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AI 보조 교사 체계를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AI 기술도 발전시키고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구 소멸의 위기는 외부의 침략에 못지않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막중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다른 무엇보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만들고 청년 주거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간다면 우리의 초저출산 문제의 상당 부분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경제 세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대처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를 앞서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상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세계적인 퍼스트 무버로 올라올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향상시키려면 우리의 대학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연구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창업국가화해서 부족한 청년 일자리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과학기술 연구 개발과 인재의 양성에
범국가적 투자를 선행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막강한 해외 경쟁자들과 경쟁력을 놓고 겨뤄야 하는 이 시점에 귀중한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국가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지 않고 험한 노리는 선심성 예산으로 살포해서 일회성으로 소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귀중한 국가 예산은 투자하면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올 국가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저출산 대책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 이창용은 물리학자이자 대학 교수를 지낸 교육자로서 우리의 과학기술 향상과 인재 양성에 있어서 어떤 후보보다 더 적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국리를 해왔기에 그 누구보다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 간에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어지고 있고 미래 기술의 중추가 될 인공지능 AI 분야는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과 연구소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젊은 인재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0%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노인 세대에게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할 노인 복지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도 청년 세대의 건전한 자립을 돕는 청년 복지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비해서는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전직을 도울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동시에 덜어줘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일원으로서 전 지구적 환경 보전에 대해서 해야 할 바를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진 국가적 이상에 걸맞게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에도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소 중립의 실현에도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위기 대처 방안들을 실제로 실행할 정치를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를 적대시하는 진영 정치로 나뉘어 건설적인 토론이 부재하고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특권 속에 특권의식에 쌓여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혁신해서 진영 정치와 특권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 지도자와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가 이루어질 때 국민들 역시 한마음으로 닥쳐올 위기의 대처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체계와 확립. 2. 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 향상과 상업 국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노인 및 청년 복지 체계와 사회 안전망의 확립. 4. 기후변화와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 대처. 5. 특권 의식 없이 봉사하는 정치로의 혁신과 국가적 위기 해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구 소멸과 경제 쇠락이라는 이 국가적 위기를 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